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선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석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문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교과서는 21페이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동아시아의 구석기 문화는 약 100만 년 전부터 중국, 동북부, 그리고 몽골, 한반도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20만 년 전인데요. 약 4만 년 전에는 현생 인류가 살기 시작하면서 후기 구석기 문화를 일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반도에는 흥수아이가 있습니다. 이 흥수아이는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남아 있는데요. 가보시면 흥수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흥수아이는 이렇게 교과서 2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뼈로 되어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흥수아이의 시체 위에 꽃가루로 남아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에도 사람이 죽었을 때 추모를 하기 위해서 꽃을 올렸구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흥수아이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석기 문화는 또한 열매를 채집하는 것, 그리고 물고기 잡는 것, 이러한 수렵과 어로 활동을 통해서 구석기 시대의 식량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요.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나 뼈도구를 이용하면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채집과 물고기 잡이를 한다는 건 이동 생활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이동 생활을 하면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막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또한 구석기 문화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동굴벽 그리고 바위 그림에 있는 그들의 그림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내역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그림으로 그려놓는데요. 특히 사냥을 성공하는 기원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게 됩니다. 구석기 문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석기 문화를 배우고 나면 또 친숙한 문화가 하나 더 있죠. 신석기 문화입니다. 신석기 문화는 왜 이렇게 구석기 문화에서 변화하는 계기가 생긴 걸까요? 우리는 흔히 구석기 문화라고 하면 뗀석기를 사용했다. 신석기 문화 하면 간석기를 사용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죠. 바로 이 면입니다. 기온이 따뜻해지고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구석기 문화에서 신석기 문화로 변화할 때 기후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그로 인해 해수면이 올라가게 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이 많이 생겼던 거죠. 바닷물이 많이 생기면서 상승한 해수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과 일본을 이어주었던 그 동해에 있는 지역이 다시 바다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원래는 동해 지역이 바다가 아니고 육지로 이어졌었는데 그 지역이 바다가 되면서 한반도와 일본은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살고 있는 동식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동물들은 원래 대형 초식 동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점점 소형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형 동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토끼 같은 걸 들 수 있겠죠. 대형 동물이라고 한다면 매머드 같이 큰 동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 동물을 잡을 때와 소형 동물을 잡을 때와 이들을 사냥하는 도구가 달라지겠죠. 소형 동물들은 더 날쌔고 재빨랐기 때문에 더 작은 도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석기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간석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떼어서 사용하는 석기보다는 갈아서 더 정교하게 만든 석기가 소형 동물을 더 잡기에 유리했고 점점 문화가 발전하면서 더 쓰임새가 있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뼈바늘을 사용했다는 점도 신석기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옷감을 만들고 그물을 만들면서 더 작아진 소형 동물들을 잡기 위한 도구들이 그물과 같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토기를 만들어서 곡식이나 열매를 저장하기도 하고요.
조리해서 먹는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석기 문화부터는 이제 지역별로 문화의 특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랴호허 강, 황허강, 창장강 이런 강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황허강과 창장강이 중원 지역에서 중요한 강 중에 두 가지입니다. 교과서 23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황허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허강은 여기에 보이죠? 자, 황허강이 있습니다. 황허강 중류에는 양사호 문화가 만들어지고 하류에는 다원커우 문화가 만들어져요. 양사호 문화는 중류, 다원커우 문화는 하류를 뜻합니다. 강이 이렇게 있을 때요. 강이 바닷가 쪽으로 갈수록 하류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류, 여기 위가 상류, 여기가 중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량사오 문화는 중류에, 다원커우 문화는 하류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문화는 두 개가 융합돼서 나중에 융산 문화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도구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다원커우 문화에서는 홍도를 발전시켰고요. 그 후에 흑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융산 문화로 이어지면서 흑도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창장강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창장강은 여기에 있습니다. 창장강에서는 허무드 문화가 발전하는데요. 후에 양주 문화가 됩니다. 여기 위치에 나와 있죠. 허무드 문화의 특징은 회도, 흑도, 홍회도와 같은 도구들을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벼농사가 활발했고 나중에 양주 문화로 발전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위에 보면 홍산 문화도 또 나와 있네요. 랴호우강 근처에 있는 홍산 문화. 홍산 문화에서는 채도와 옥기를 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각자 토기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가장 동아시아의 1번으로 나오는 문제에 항상 이런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골 주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죠.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 한반도에서는 밭농사, 수렵, 어로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본을 볼게요. 일본의 문화는 조몬 문화라고 하는데요. 여기 문화에는 가장 유명한 조몬 토기가 있습니다. 새끼줄 무늬를 꼬아서 만든 것이 이 도자기의 특징입니다. 일본의 조몬 문화에서는 어로나 사냥, 채집 중심의 경제를 이루었고요. 간석기를 사용하고 토우를 제작한 모습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석기 모습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청동기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문화 하면 식량을 재배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신석기 혁명이 떠오를 거예요. 이 신석기 혁명은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막대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자 계기가 됩니다. 이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정착해서 농사를 하게 되고 그 농경 기술은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농경 기술의 발전은 당연히 생산력의 증가로 다가오고요. 생산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는 잉여 생산물이 많아집니다. 잉여 생산물이 많아질 정도로 먹을 것이 풍부해지자 인구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기아에 허덕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어지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잉여 생산물의 축적은 사유재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원래 이만큼 먹을 것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한 칸은 사람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4명이 있고 먹을 것이 이렇게 4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남는 것이 없겠죠. 그런데 생산량이 늘어나자 이 4개에서 추가적인 4개, 5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인 5개가 남는 잉여 생산물이 되겠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하나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똑같이 4명이 있는데 1, 2, 3, 4, 5, 6, 7, 8, 9 잉여 생산물이 9개가 되었네요. 그러면 이 나머지
5개는 누가 가져야 할까요? 가장 힘 있는 사람 한 명이 나머지 잉여 생산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잉여 생산물을 가졌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남는 것이 없었을 때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자, 그리고 많이 갖지 못한 자가 생겨나겠죠. 그것이 바로 계층의 분화입니다. 이렇게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고,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들이 형성이 되면서 계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또한 청동기 시대에 가면 청동기라는 것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갖지 못하는 사치품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보면 지배층의 무기, 그리고 지배층의 장식품, 이러한 의식용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청동기인데요. 이것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배자의 권위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사유재산 그리고 계층의 분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건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각 지역별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는 상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청동기 문화가 남아있는 상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도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는 기원전 20 그리고 15세기경에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한반도에서 이 발전된 청동기 문화를 기원전 4세기경에 일본 열도로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이 되어서야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3세기경이 되면 한반도에는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는 청동기 문화가 전파되고 나서 곧바로 철기 문화까지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오늘 학습해야 할 청동기까지의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바로 교과서 28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각 시대별 특징을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